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말대꾸야? 당장 무릎 꿇어! 매장 한복판에서 고함과 함께 제 며느리의 뺨이 돌아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며느리의 정수리 위로 차가운 커피가 쏟아졌습니다. 어머! 저 거지 같은 한랑구는 뭐야? 재수 없게. 자식 밥 먹이겠다고 도시락을 싸들고 간 저는 그 자리에서 잡상인 취급을 받으며 쫓겨나야 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바들바들 떨고 있던 그 순간, 저는 주머니 속에서 낡은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갑질하는 저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전화 한 통, 지금 계신 그곳으로 통쾌한 행운을 배달해 드립니다. 억울한 눈물을 닦아줄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고 누르셨나요? 피눈물 흘리던 며느리를 위해 백화점의 진짜 주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백화점 1층 명품관은 개점 30주년 기념 세일 행사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유리 진열대마다 한정판 가방과 귀금속이 화려한 조명 아래 반짝이고 있었어요. 매니저 지은은 VIP 고객들 사이를 쉴 새 없이 오가며 주문을 받고 포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을 닦을 새도 없이 발이 아팠지만 입가의 미소만은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손님, 이쪽 시리즈는 지금 예약 대기만 27분이십니다. 지은이 공손하게 설명하자 앞에 선 고객이 혀를 찼습니다. 그럼 언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빠르면 다음 달 중순쯤 입고 예정입니다. 고객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서는 걸 보며 지은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매장 입구 쪽에서 보안 요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고객 전용 출입구입니다. 도시락 갖다 주려고 왔는디 뭔 소리여. 낡은 패딩 점퍼에 몸빼바지 차림의 할머니가 보온 도시락을 들고 서 있었어요. 회전문을 통과하려던 말수는 보안 요원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직원 통로는 저쪽 옆문으로 가셔야 합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말순이 도시락을 꼭 쥐고 옆문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그녀를 잡상인쯤으로 여기며 경계의 눈빛을 보냈어요. 말수는 신경 쓰지 않고 직원 통로를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 백화점의 복도와 천장, 기둥 하나하나가 말순에겐 익숙했어요. 30년 전 이 건물의 초석을 놓을 때부터 지켜봐 온 공간이었죠. 하지만 말수는 일부러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현장 직원들은 명예회장이 누군지 사진 한 장 본 적이 없었어요. 얼굴 없는 경영자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었죠. 말순이 복도를 지나는데 매장 안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와르르, 유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음이었어요. 이어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 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말순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매장 중앙에는 명품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건설사 회장의 외동딸 홍세라였죠. 세라는 진열대를 발로 차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품절이면 미리 연락을 했어야지.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예약 순서가 밀려서. 지은이 허리를 굽히며 사과했지만 세라의 얼굴은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세라가 옆 테이블 위에 액자를 집어 바닥에 내던졌어요. 쨍그랑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예약 순서? 나한테 그따위 소리 해?
세라의 목소리는 매장 전체를 울렸어요. 주변 고객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고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양손을 모았어요. 손님께 최선을 다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해결?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세라가 지은의 명찰을 낚아챘습니다. 매니저라고 적힌 금속 명찰이 유니폼에서 뜯겨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명찰이 대리석 바닥을 굴러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말수는 매장 입구 쪽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구경꾼들이 겹겹이 둘러서서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고객 안전을 위해 라인을 치는 바람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말수는 도시락을 든 손에 힘을 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매니저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이게 서비스야? 세라가 고함을 지르자 지은이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 너 때문에 내 하루가 다 망가졌어. 세라가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집어들었습니다. 지은이 급히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세라는 태블릿을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쾅 화면이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튀었어요. 날카로운 조각 하나가 지은의 발목을 스쳤습니다. 지은이 작게 신음을 삼키며 다리를 움찔했어요. 손님 진정하시고 이쪽으로 오시면 VIP 라운지에서. 닥쳐. 내가 뭔데 나한테 명령해. 세라의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은의 뺨을 향해 전력으로 내려쳤어요. 짝!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매장을 울렸습니다. 지은의 고개가 옆으로 확 돌아갔어요. 뺨에 선명한 손바닥 자국이 빨갛게 올라왔습니다. 지은은 비틀거리며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울렸지만 참았습니다. 인파 틈새로 이 장면을 목격한 말순의 손에서 도시락이 떨어졌습니다. 쿵! 보온 도시락이 바닥에 부딪히며 뚜껑이 열렸어요. 따뜻한 미역국이 대리석 바닥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국물이 사방으로 번졌어요. 말순의 두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습니다. 떨리는 입술 사이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전현이 감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바닥에 쏟아진 국물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그쪽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재수없게 거지가 들어와서 난리네. 세라가 다시 지은을 노려봤습니다. 지은은 뺨을 감싸 쥐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참았습니다. 이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눈앞에서 꺼져. 세라가 손등으로 지은을 쓸어내듯 휘저었어요. 지은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매장 밖 복도에 서 있던 말수는 보안 라인을 뚫고 들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보안 요원 2명이 말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위험하니까 뒤로 물러서세요. 내 며느리가 저렇게 맞고 있는디 가만히 있으라고. 말순이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은 더 세게 붙잡았어요. 말순의 눈빛이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란을 피우면 며느리에게 더 화가 갈 수 있었어요. 말순은 이를 악물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라는 여전히 매장 안에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너 같은 애들이 있으니까 이 백화점이 이 모양이지. 지은이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만 하면 다야?
너 부모가 널 어떻게 키웠길래 이 꼴이야? 세라의 말에 지은의 어깨가 굳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대출금 생각, 남편 회사 생각, 시어머니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더 숙였어요. 매장 밖에서 지켜보던 말순의 눈에서 핏발이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바지 주머니를 더듬었어요. 깊숙한 안주머니에서 작은 휴대폰이 손에 잡혔습니다. 비상연락용 보안 전화기였죠. 말수는 그것을 꺼내 쥐고 세라를 노려봤습니다. 두고 보자. 오늘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주마. 말순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진 소리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말순을 힐끗 보더니 비웃음을 흘렸어요. 저런 거지 같은 할망구는 누가 데리고 들어온 거야? 세라가 손가락으로 말순을 가리키며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몇몇 고객들이 민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말순은 그 시선들을 견디며 세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세라가 다시 지은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아직도 거기 서 있어? 꼴도 보기 싫은데. 지은이 입술을 깨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매장 안쪽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명품관 점장 박민수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에요? 박 점장이 현장에 도착해 깨진 진열대와 바닥의 파편들을 봤어요. 그리고 뺨이 부어오른 지은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박 점장은 지은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곧장 세라에게 달려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세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세라가 팔짱을 끼고 코웃음을 쳤어요. 관리를 그따위로 해놓고 백화점을 운영한다고? 너네 회장한테 직접 전화할까? 박 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박 점장이 지은을 돌아보며 눈을 부라렸어요. 이지은 매니저, 손님께 뭘 어떻게 한 거야?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점장님, 제가 한정판 가방 재고가 없다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말씀을 드렸을 뿐? 내가 지금 변명하는 거야? 박 점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변 고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직원 불쌍하네. 점장이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세라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점장이면 뭐해? 저런 직원 하나 제대로 못 가르치면서. 박 점장이 등에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더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 직원은 제가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처리? 어떻게 처리할 건데? 세라의 목소리에 차가운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박 점장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지은을 돌아봤습니다. 이지은 매니저,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점장님, 뭐해? 당장 안 꿇어. 박 점장의 고함에 매장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지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매장 밖에서 지켜보던 말순이 다시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이 더욱 단단히 막아섰어요. 할머니, 지금은 위험합니다. 뒤로 물러서세요. 저놈이 내 며느리한테 무릎 꿇으라고 하잖아.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무전기를 꺼내 들었어요.
1층 명품관의 업무방에 인원이 있습니다. 박 점장이 보안요원 쪽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안요원들이 말순의 양팔을 더 세게 붙잡았어요. 할머니, 이러시면 경찰 불러야 합니다. 내 며느리 보게 나. 말순이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보안요원들은 말순을 매장 밖 복도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말순은 유리병 너머로 매장 안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박 점장이 지은의 등 뒤로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지은 매니저, 내가 지금 뭘 선택할 건지 알지? 세라님 심기 건드리면 우리 매출 타격이 얼마인 줄 알아? 점장님, 제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이 없어? 손님이 화났는데 그게 직원 잘못 아니면 뭐야? 박 점장의 목소리에 협박이 섞여 있었어요. 당장 무릎 꿇고 빌지 않으면 인사고가 박살낼 줄 알아. 아니, 당장 여기서 잘릴 수도 있어.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대출금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남편 민호의 회사는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사시면서도 늘 자신을 챙겨주셨어요.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먼저 한쪽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았습니다. 이어서 다른 쪽 무릎도 바닥에 닿았어요.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세라는 그런 지은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제야 정신 차리네. 세라가 천천히 지은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집어들었습니다. 플라스틱 컵에는 얼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손님, 그건... 박 점장이 말을 꺼내려다 세라의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세라는 아메리카노 뚜껑을 천천히 열었어요. 그리고 무릎 꿇은 지은의 정수리 위로 컵을 기울였습니다. 철벅. 차가운 커피와 얼음이 지은의 머리 위로 쏟아졌어요. 갈색 액체가 지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얀 유니폼이 순식간에 젖어들었어요. 얼음 조각들이 지은의 어깨와 등에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지은은 눈을 꽉 감고 참았어요. 차가운 액체가 목덜미를 타고 등줄기로 흘러내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정신 좀 차려라. 세라가 빈 컵을 바닥에 던지며 비아냥거렸어요. 컵이 대리석 바닥을 굴러가며 딸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동영상을 찍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박 점장이 급히 손을 휘저었어요. 촬영 금지입니다. 초상권 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박 점장이 보안요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보안요원들이 고객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촬영을 제지했어요. 세라는 지은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너 부모는 너 이렇게 키우려고 낳았을까? 지은의 어깨가 굳었어요. 입 다물고 돈이나 벌라고 낳았겠지. 그치? 세라의 목소리는 점점 더 모욕적이 되어갔습니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며 바닥에 무늬만 응시했어요. 입술에서 피맛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매장 밖 유리병 너머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말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분노와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지은아.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바지 주머니를 뒤졌어요. 깊숙한 곳에서 작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상연락용 보안 전화기 블랙폰이었죠. 말수는 전화기를 꽉 쥐고 세라를 노려봤습니다. 이제 끝이다. 내 놈들 다 끝장이야. 말순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세라는 여전히 지은을 내려다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박 점장은 옆에서 세라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주변 고객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지은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젖은 머리카락에서 커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작은 물웅덩이가 생겨났어요. 말수는 더 이상 평범한 할머니로 남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모든 걸 끝낼 시간이었어요. 말수는 블랙폰을 켜고 비상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따라오려 했지만 말수는 뒤돌아보며 한마디 던졌어요. 나 화장실 간다. 그것도 막을 거요? 보안 요원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사이 말수는 비상계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자 복도의 소음이 차단됐습니다. 말수는 계단 참에 서서 블랙폰의 단축번호 0번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다. 말순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급하게 숨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화점 그룹현 회장 강태준의 목소리였어요. 이모님이십니까? 지금 20층 본사 회의실에 있느냐? 말순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냉기만으로도 전화기 너머 강 회장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네, 지금 임원 회의 중입니다만. 닥치고 들어. 1층 명품관으로 전 임원 대동하고 튀어내려와라. 강 회장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엘리베이터로 3분 준다. 1초라도 늦으면 내 자리는 없다. 말순이 전화를 끊었어요. 뚜뚜뚜.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말순은 비상계단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그때 화장실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말순을 보자 고개를 숙였어요. 명예회장님, 김 실장, 상황 보고해라. 김 실장은 과거 말순의 비서실장 출신이었습니다. 말순이 은퇴한 뒤에도 그녀의 지시로 백화점 내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현재 본사 20층에 강 회장님이 임원회의 중이십니다. 최 상무가 1층 CCTV 삭제를 지시했고요. 최 상무, 고객 지원실 담당입니다. 홍 회장 측에게 로비 받고 승진한 자입니다. 말순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마스터키하고 칠 가방 가져왔나? 네, 준비했습니다. 김 실장이 청소 카트를 가리켰습니다. 카트 밑바닥 수건 더미 사이에서 검은색 서류 가방이 보였어요. 말순이 가방을 꺼내 들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선글라스와 고급 재킷, 그리고 백화점 마스터키가 들어 있었어요. 좋아. 이제 10분이다. 내 방식대로 하겠다. 말순이 재킷을 몸빼바지 위에 걸쳤습니다. 촌스러운 할머니 차림에 명품 재킷이 더해지자 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말순은 선글라스를 꺼냈으며 김 실장을 돌아봤습니다. 20층 회의실 상황 계속 체크해라. 알겠습니다. 김 실장이 무전기를 귀에 댔어요.
한편 1층 명품관에서는 최 상무가 급히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50대 초반의 최 상무는 정장 재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뛰어왔어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세라 아가씨. 최 상무가 세라에게 다가가 90도로 허리를 굽혔어요.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세라가 팔짱을 끼고 최 상무를 내려다봤습니다. 상무님이 여기 계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최 상무는 세라의 아버지 홍 회장에게 뒷돈을 받고 승진한 인물이었어요. 홍 회장의 딸인 세라가 불편을 겪었다는 사실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최 상무가 보안팀장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여기 통제 구역으로 설정하고 고객들 스마트폰 확인해. 네, 상무님. 보안팀장이 무전기를 들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매장 주변을 통제선으로 막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객들에게 다가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초상권 침해 확인차 잠시 휴대폰 검사하겠습니다. 뭐예요? 이게 무슨 백화점 규정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안 요원들이 고객들의 휴대폰을 확인하며 촬영된 영상을 삭제했어요. 몇몇 고객들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최 상무는 여전히 무릎 꿇고 있는 지은을 보고 입맛을 다셨어요. 이지은 매니저, 일어나서 나 좀 따라와. 지은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젖은 유니폼에서 커피가 뚝뚝 떨어졌어요. 저는 따라오라니까. 최 상무가 지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은은 비틀거리며 최 상무를 따라갔어요. 최 상무는 지은을 직원 휴게실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휴게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최 상무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내가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VIP가 진정할 때까지 사직서 쓰고 대기해. 지은의 눈이 커졌어요. 상무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냐고? 손님 화나게 한 게 잘못이지. 최 상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재고가 없다는 걸 설명드렸을 뿐입니다. 설명? 그게 설명이야? 내가 말투가 건방졌으니까 손님이 화난 거지. 지은이 억울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상무님, 저는 매뉴얼대로 응대했습니다. 매뉴얼? 매뉴얼이 뭐가 중요해? 최 상무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지은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그때 휴게실 문이 열리며 박 점장이 들어왔습니다. 상무님, CCTV 삭제 완료했습니다. 잘했어. 이제 이해 처리만 하면 돼. 박 점장이 지은을 보며 비웃음을 흘렸어요. 회장님 딸 건드려 놓고 회사 계속 다닐 줄 알았냐? 점장님, 닥쳐. 내가 뭔데 말대꾸야. 박 점장이 서류 봉투를 지은에게 밀었습니다. 빨리 써. 우리도 바빠. 지은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 봉투 안에는 미리 준비된 사직서, 양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편 매장 밖에서는 세라가 VIP 라운지로 이동하려고 했어요. 세라가 걸어가다 문득 멈춰 섰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낡은 패딩 차림의 말순이 서성이고 있었어요. 저 거지 같은 할망구 아직도 있네. 세라가 보안 요원을 불렀습니다. 저 할머니 좀 치워버려요. 보기 싫으니까. 알겠습니다, 아가씨. 보안 요원 2명이 말순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업무 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세요.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말순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말순이 보안 요원의 손을 쳐냈어요. 손 치워. 말순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할머니, 이러시면 내놈 목소리는 기억해두마. 말순의 눈빛이 보안 요원을 꿰뚫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순간 움찔했어요. 뭔가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말순은 보안 요원들을 밀치며 매장 중앙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성큼성큼 걸어가는 말순의 뒷모습에서 범상치 않은 기세가 느껴졌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주춤하며 뒤따라갔어요. 말순은 VIP 라운지 입구에 서 있는 최 상무와 세라를 향해 직진했습니다. 최 상무가 말순을 발견하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저 할머니 누구야? 보안은 뭐하고? 말순이 최 상무의 등 뒤에 섰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한마디 던졌어요. 내 며느리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대가가 뭔지 보여주마. 최 상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낡은 패딩에 선글라스를 낀 말순이 서 있었어요. 최 상무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미친 노인네가 진짜. 최 상무가 손을 들어 말순을 밀어내려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백화점 중앙홀의 VIP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띵 하는 소리가 울렸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강 회장이 맨 앞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정장 재킷은 벗겨진 채였고 와이셔츠 단추도 풀려 있었어요. 그 뒤로 수십 명의 임원들이 땀범벅이 된 채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켜, 비켜요. 강 회장이 고객들 사이를 헤치며 전력 질주했어요. 구두 밑창이 대리석 바닥을 박차며 쿵쿵 소리를 냈습니다. 최 상무가 손을 든 채 얼어붙었어요. 세라도 입을 벌린 채 엘리베이터 쪽을 쳐다봤습니다. 저게 뭐야? 박 점장이 복도에서 이 광경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강 회장은 말순을 향해 일직선으로 달려왔습니다. 고객들이 황급히 길을 비켰어요. 강 회장의 뒤를 따라온 임원들도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말순은 선글라스 너머로 조카를 바라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강 회장이 말순 앞 3m 지점에서 급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구두가 바닥을 쓸며 끼익 소리를 냈어요. 강 회장은 그대로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명예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1층 로비 전체에 울렸어요. 뒤따라온 임원들도 일제히 말순 앞에 도열하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20명이 넘는 임원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졌어요. 백화점 1층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쇼핑하던 고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쳐다봤어요. 매장 직원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입을 벌렸습니다. 최 상무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어요. 들어 올렸던 손이 파르르 떨리며 내려왔습니다. 명예회장? 박 점장은 복도에서 그 광경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세라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말순이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낡은 패딩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70년을 살아온 세월의 무게와 함께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이 강 회장을 내려다봤어요. 고개 들어라.
네, 이모님. 강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말순이 최 상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네가 누군가? 최 상무는 입술을 떨며 대답하지 못했어요. 강 회장이 대신 말했습니다. 고객 지원실 담당 최 상무입니다. 명예회장님. 그래, 자네가. 말순이 최 상무에게 한 걸음 다가갔어요. 최 상무는 뒷걸음질 치며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자네가 내 며느리를 자른다고 했나? 며느리라니요. 최 상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며느리 이지은이다. 방금 휴게실에서 사직서 쓰라고 한 사람 말이야. 최 상무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죄송합니다. 몰라뵀습니다. 몰라봤다고? 말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누군지 몰랐으면 직원한테 함부로 해도 되나? 최 상무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조아렸어요. 말순이 강 회장을 돌아봤습니다. 이자는 어떻게 승진했나? 강 회장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홍 회장 측에서 로비가 있었습니다. 홍 회장? 건설사 홍 회장 말이냐? 네, 이모님. 말순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말순이 옆에 서 있는 박 점장을 가리켰습니다. 저자는 뭐하는 놈이냐? 강 회장이 박 점장을 쳐다봤어요. 명품관 점장입니다. 저자는 내 며느리한테 무릎 꿇으라고 했다. 그것도 모자라서 VIP 손님 갑질을 방조했어. 말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당장 해고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려라. 동종업계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 네, 명예회장님. 강 회장이 옆에 서 있던 인사 담당 임원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인사 담당 임원이 즉시 박 점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박민수 점장, 즉시 해고 처분입니다. 박 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보안 요원 2명이 박 점장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나요. 저는 회사를 위해서 한 겁니다. 박 점장이 발버둥 치며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보안 요원들이 박 점장을 매장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회장님, 몰라뵀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박 점장의 절규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말순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세라를 돌아봤어요. 세라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넌 홍 회장 딸이지? 세라가 턱을 치켜들었어요. 그래서요? 할머니가 누군데 나한테. 입 닥쳐. 말순의 한마디에 세라의 말이 끊겼습니다. 말순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세라를 압도했어요. 내 아비한테 전해라. 대성유통 전 계열사에서 너희 건설사 다 퇴출이라고. 세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못 들었나? 홍건설, 대성유통하고 거래 끝났다.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세라가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뭔데 감히. 세라가 말순에게 달려들려 했어요. 하지만 보안 요원들이 재빨리 세라를 붙잡았습니다. 당장 나. 세라가 발버둥 쳤지만 보안 요원들은 단단히 붙잡았어요. 아가씨, 진정하십시오. 진정? 내가 왜 진정해야 돼? 우리 아빠한테 전화할 거야.
세라가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이 세라의 손목을 잡아막았어요. 아가씨, 밖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자식들아. 보안 요원들이 세라를 매장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세라의 비명이 점점 멀어졌어요. 말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휴게실 쪽을 바라봤어요. 내 며느리 어딨나? 강 회장이 급히 대답했습니다. 직원 휴게실에 있습니다. 데려와라. 네, 이모님. 강 회장이 직접 휴게실로 뛰어갔어요. 잠시 후 강 회장이 지은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커피로 젖은 유니폼 차림이었어요. 머리카락에서 커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1층 로비에 도열한 임원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시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님?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순이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지은의 젖은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지은아, 못난 시어머니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지은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의 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어머님, 지은이 말순의 품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말순은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변 임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고객들도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말순이 지은의 어깨를 감싼 채 강 회장을 돌아봤습니다. 오늘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홍 회장한테 확실하게 보여줄 거야. 네, 이모님. 강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순은 며느리를 안은 채 VIP 라운지로 걸어갔어요. 임원들이 길을 비켜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상무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은 채 떨고 있었어요. 그의 운명도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VIP 라운지 안으로 들어간 말수는 지은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직원이 급히 수건과 따뜻한 차를 가져왔어요. 지은은 여전히 무슨 일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말수는 수건으로 며느리의 젖은 머리를 닦아주며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일단 옷부터 갈아입어라. 강 회장이 라운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모님, 직원 유니폼 새것 가져왔습니다. 들어와.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는 깨끗한 유니폼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은 씨, 안쪽 탈의실에서 갈아입으세요. 지은이 유니폼을 받아들고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말순이 강 회장을 돌아봤어요. 최 상무 처리는 어떻게 할 거냐? 즉시 파면하겠습니다. 홍 회장과의 유착 관계도 조사하고요. 그 정도로 끝낼 생각이냐? 말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강 회장이 등에 식은땀을 흘렸어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그리고 CCTV 영상 백업본 있나? 네, 보안팀에서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거 법무팀한테 넘겨라. 증거로 쓸 거다. 알겠습니다, 이모님. 강 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잠시 후 지은이 깨끗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얼굴에 커피 자국도 씻어낸 상태였어요. 하지만 뺨에 붉은 자국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말순이 며느리의 뺨을 살며시 어루만졌어요. 아프지? 괜찮습니다, 어머님. 지은이 고개를 저었지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말순이 강 회장을 돌아봤습니다. 밖에 임원들 아직 서 있나? 네, 이모님 지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불러들여라. 내가 할 말이 있다. 네. 강 회장이 밖으로 나가 임원들을 불렀어요. 잠시 후 20명이 넘는 임원들이 라운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라운지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임원들은 말순 앞에 도열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말순이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임원들을 하나하나 둘러봤어요. 자네들, 내가 누군지 아나? 임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명예회장님이십니다. 그래, 나는 이 대성유통을 맨손으로 일궈낸 박말순이다. 말순의 목소리가 라운지 안을 울렸어요. 내가 30년 전 이 백화점 초석을 놓을 때 단 하나만 생각했다. 고객도 중요하지만 직원이 먼저다. 임원들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뭘 봤나? 내 며느리가 이 회사 직원이 손님한테 뺨 맞고 무릎 꿇는 꼴을 봤다.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점장은 그걸 방조했고 상무는 피해자를 자르려고 했다. 이게 내가 만든 회사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라운지 안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오늘부터 규정을 바꾼다. 고객 갑질에 대한 직원 보호 매뉴얼을 만들어라. 강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이모님.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대상으로 인권 교육 실시해라. 임원들부터 먼저 받고. 알겠습니다. 말순이 최 상무가 있던 자리를 가리켰어요. 최 상무 후임은 내가 직접 정한다. 자네들 중에 누가 고객 지원실 맡을 자신 있나? 임원들이 서로 눈치만 보며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성 임원이었어요. 명예회장님, 제가 맡겠습니다. 자넨 누구지? 인사 담당 상무 김선희입니다. 말순이 김 상무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자네 경력이 어떻게 되나? 입사 25년 차이고 매장 직원으로 시작해서 올라왔습니다. 현장 경험이 있다는 거구만. 네, 명예회장님.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김 상무가 고객 지원실 맡아라. 조건이 하나 있다. 말씀하십시오. 직원 인권 보호가 최우선이다. 고객이 VIP든 VVIP든 상관없어. 갑질하면 퇴출이야. 김 상무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명심하겠습니다. 명예회장님. 말순이 다시 임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자네들, 오늘 일 똑똑히 기억해둬라. 고객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이 먼저다. 명심하겠습니다. 임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어요. 말순이 지은을 돌아봤습니다. 지은아, 이제 괜찮겠나? 지은이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말순이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강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강 회장이 화면을 확인하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모님, 홍 회장한테서 전화 왔습니다.
받아봐라. 스피커로 강 회장이 전화를 받고 스피커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홍 회장님. 전화기 너머로 홍 회장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회장, 당신 미쳤어. 내 딸을 쫓아냈다고. 강 회장이 말순을 쳐다봤어요. 말순이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나 박말순이다.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박말순? 누구세요? 대성유통 창업주 박말순이야. 자네 딸이 오늘 우리 직원한테 뭘 했는지 아나? 그게 제 딸이 실수를 했다면 사과하겠습니다. 홍 회장의 목소리가 한풀 꺾였어요. 사과? 그걸로 끝날 일이 아니야. 오늘부로 대성유통은 자네 회사하고 거래 끊는다. 뭐라고요? 홍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자네 딸 갑질 영상 전부 증거로 확보했다. 법적 대응 들어간다. 회장님, 그건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건 자네 딸이야. 우리 직원 뺨 때리고 커피 붓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말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는 무슨? 자네 딸이 우리 직원한테 사과부터 해라. 그게 먼저다. 말순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모님, 정말 거래 다 끊으시겠습니까? 당연하지. 저런 놈들하고 거래하면 우리 직원들만 피해봐.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명예회장의 결단력에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말순이 지은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였어요. 지은아, 오늘 일찍 퇴근해라. 집에 가서 쉬어. 하지만 어머님, 괜찮아. 내가 다 처리했으니까. 지은이 시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고생했지. 말순이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라운지 밖에서는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명예회장의 등장과 임원들의 대거 출동 소식이 순식간에 퍼졌어요. 백화점 1층은 여전히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직원들의 얼굴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은 라운지 창문 너머로 백화점을 바라봤어요. 자신이 30년 전 세운 이 건물이 새삼 감회가 깊었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말순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사건 발생 사흘 후 인터넷에는 백화점 갑질 사건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삭제되기 전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이었어요. 영상 속에서 세라가 지은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와, 이게 진짜야? VIP라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저 직원 너무 불쌍하다. 댓글이 순식간에 수천 개씩 달렸어요. 영상은 사이다 참교육 영상으로 화제가 되며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세라는 집에 틀어박혀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 홍 회장의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나야. 들어와. 홍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세라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홍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60대 중반의 홍 회장은 건설업계에서 수완가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빠, 백화점 일 때문에. 세라가 울먹이며 말을 꺼냈어요.
그 일은 이미 알고 있다. 내가 실수한 거 아니냐?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세라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홍 회장이 딸을 쳐다봤어요. 그럼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그 백화점 회장이 이상한 할머니 편을 들면서 나를 쫓아냈어. 우리 집안을 무시한 거야. 세라는 교묘하게 말순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명예회장이라는 사실을 말하면 자신이 불리해질 게 뻔했으니까요. 할머니? 무슨 할머니? 그냥 직원 가족인가 봐. 낡은 옷 입고 있었어. 홍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강 회장이 웬 늙은이 편을 들면서 내 딸을 쫓아냈다고? 응, 아빠. 정말 억울해. 세라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연기였지만 홍 회장은 믿었어요. 홍 회장은 딸만 보면 약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외동딸을 애지중지 키운 탓에 세라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었어요. 그래, 알았다. 아빠가 처리해 줄게. 정말? 세라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리 세라가 당한 걸 가만히 둘 수는 없지. 홍 회장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세라가 나간 뒤 홍 회장은 비서를 불렀어요. 대성유통 하청업체 리스트 가져와. 네, 회장님. 비서가 급히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홍 회장이 서류를 넘기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이 중에서 제일 약한 고리가 뭐지? 말순 여사의 아들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가 있습니다. 말순? 그 할머니 아들이? 네, 민호 대표입니다. 우리 건설 현장 하청을 받고 있습니다. 홍 회장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거기부터 건드려라. 계약 파기하고 자금줄 끊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이틀 후 민호의 회사에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왔어요. 홍건설에서 하청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는 통보였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격리과장이 민호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왜 그래? 홍건설에서 계약 파기 통보가 왔습니다. 위약금까지 물으라고요. 뭐라고? 민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유가 뭐래? 이유는 안 되고 그냥 파기한답니다. 민호는 급히 홍건설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담당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젠장, 왜 이러는 거야? 민호가 책상을 쳤어요. 그런데 악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튿날 국세청 세무조사팀이 회사로 들이닥쳤어요. 민호 대표님 계십니까? 제가 민호입니다만. 국세청입니다. 세무조사 나왔습니다. 조사관들이 명찰을 보이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직원들이 당황하며 서로 쳐다봤습니다. 세무조사요? 갑자기 왜요? 정기조사입니다. 최근 3년치 장부 준비해 주세요. 조사관들이 회의실을 점거하고 자리를 잡았어요. 민호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계약 파기에 세무조사까지 뭔가 이상했어요. 그날 오후에는 자재 납품 업체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호 대표님, 죄송하지만 다음 달부터 거래 중단해야겠습니다. 왜요? 대금은 항상 제때 드렸잖습니까?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똑같은 내용의 전화가 5군데 업체에서 동시에 왔어요. 민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우릴 노리고 있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녁이 되자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민호 대표님,
대출 만기 연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연장 신청은 이미 넣었잖습니까? 본사 심사에서 부결됐습니다. 이럴 수가. 민호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어요. 회사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밤을 샜어요. 책상 위에는 압류 예고장과 독촉장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소주병을 들고 혼자 술을 마셨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민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 도시락을 들고 남편의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문을 열자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여보, 지은이 급히 민호에게 달려갔어요. 민호는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나. 지은이 남편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민호가 눈을 떴습니다. 충혈된 눈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지은아,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지은이 남편의 수척한 얼굴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계약 파기당하고 세무조사 들어오고 거래처도 다 끊기고. 민호가 책상 위 서류들을 가리켰어요. 지은이 서류들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다 언제부터? 사흘 전부터야.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어. 지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사흘 전이면 백화점 사건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여보, 혹시 저 때문에? 무슨 소리야? 백화점에서 그 일 있었잖아. 혹시 그쪽에서 보복하는 거 아닐까? 민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지은이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세라에게 당한 일, 그리고 시어머니가 나타난 일까지 모두요. 민호는 이야기를 듣고 주먹을 쥐었어요. 홍 회장 딸이라고 했지? 응. 그놈이 보복하는 거야. 어머니를 통해서. 민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민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아실 거야. 그분이 모를 리 없어. 민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시어머니라고 떴습니다. 지은이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지은아, 나다. 지금 민호 사무실이지? 네, 어머님. 내가 지금 간다. 거기서 기다려라. 말순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전화가 끊겼어요. 지은이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어머님이 오신대. 그래.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맑은 하늘이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1시간 후 말순이 검은색 세단을 타고 도착했어요. 운전석에는 김 실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순이 차에서 내려 사무실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아들이 10년 동안 일궈온 회사였습니다. 김 실장, 홍 회장 조사 결과 나왔나? 네, 명예회장님. 서류 준비했습니다. 김 실장이 서류 가방을 건넸어요. 말순이 서류 가방을 받아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사무실 문을 열자 지은과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벌떡 일어나 어머니를 맞이했어요. 말순은 아들의 수척한 얼굴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굳건하게 유지했어요. 민호야, 앉아라. 네, 어머니. 세 사람이 회의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말순이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어머니, 이게 다 저희 때문에. 지은이 말을 꺼내려 하자 말순이 손을 들었습니다. 지은아, 내 잘못 아니다. 하지만 홍 회장이 내 정체를 모르고 덤빈 거야. 걔딸이 거짓말을 했거든. 말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어머니 정체요? 민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세라가 아비한테 내가 명예회장이라는 걸 숨기고 그냥 늙은 할머니라고 말했어. 그럼 홍 회장은 나를 만만하게 본 거지. 그래서 제일 약한 고리인 너희 회사부터 건드린 거야. 말순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홍 회장의 비리 자료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뭡니까? 홍 회장 약점이다. 비자금 장부하고 불법 하청 증거 다 있어. 말순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일 주주총회가 있다. 내가 직접 가서 끝장을 낼 거야. 어머니, 걱정 마라. 놈들이 제 무덤을 판 거야. 말순이 비릿한 미소를 지었어요. 지은과 민호는 시어머니의 모습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자상한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차갑고 냉정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없다. 너희는 그냥 집에 가서 쉬어라. 말순이 일어서며 서류 가방을 들었어요. 내일이면 다 끝난다. 두고 봐라. 말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홍건설 본사 대회의실은 긴박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긴급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주요 주주들과 사회이사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습니다. 홍 회장은 단상 위 회장석에 앉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비서가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회장님, 민호 대표 회사 부도 처리 완료됐습니다. 잘했어. 감히 우리 세라를 건드린 대가치고는 약하지만. 홍 회장이 비릿하게 웃었어요. 다음은 뭘 건드릴까? 대성유통 측에서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 쫄았나 보지 뭐. 홍 회장은 말순이 은퇴한 지 오래되어 실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회장도 결국 자신의 압박에 굴복할 거라 믿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주주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말순이 대성유통 법무팀 5명과 경호원 4명을 대동하고 들어섰습니다. 말순은 고급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촌스러운 할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당신 뭐야? 여긴 주주총회장이야. 홍 회장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경비 어딨어?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지만 말순 뒤를 따라온 주요 주주들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주주들이 모두 말순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회장님, 저희가 모셔온 분입니다. 주주 중 한 명이 홍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홍 회장이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말순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찍으며 또각또각 소리를 냈어요. 말순이 단상 아래에 섰습니다. 그리고 홍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자네가 내 아들 밥그릇을 걷어찼다지? 당신이 누군데 감히. 나 박말순이다.
말순의 한마디에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홍 회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박말순, 업계의 전설이자 대성유통을 일궈낸 철의 여인.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박말순? 홍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바로 나다. 자네 딸이 내 며느리 뺨 때린 그 할머니 말이야. 말순이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홍 회장은 뒷걸음질 치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말순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주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홍 회장의 비리를 폭로하러 왔어요. 법무팀 직원이 노트북을 연결하고 스크린을 켰어요. 화면에 세라의 갑질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짝! 세라가 지은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었어요. 이어서 커피를 붓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어요. 저게 진짜야? 홍 회장 딸이 저랬다고? 홍 회장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건 오해가 있어요. 제 딸이. 닥쳐. 말순의 한마디에 홍 회장의 말이 끊겼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홍건설의 불법 하청 증거 서류가 나왔어요. 홍 회장은 지난 5년간 하청업체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습니다. 정당한 대금을 주지 않고 착취했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화면이 또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비자금 장부 사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홍 회장의 비자금 장부입니다. 총 20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어요. 주주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명백한 배임이야. 당장 해임해야 해. 홍 회장이 고개를 저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조작된 자료입니다. 조작? 말순이 비웃음을 흘렸어요. 여기 원본 장부가 있어요. 홍 회장 친필 서명까지 있고요. 법무팀 직원이 서류 봉투를 꺼내 주주들에게 돌렸습니다. 주주들이 서류를 확인하고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말순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시간부로 대성유통그룹은 홍건설과의 모든 계약을 파기합니다. 회장님, 그러시면. 한 주주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말순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리고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합니다. 금액은 300억 원입니다. 300억? 홍 회장이 비명을 질렀어요. 홍 회장이 우리 하청업체에 끼친 피해액이 그 정도니까요. 말순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주주 중 한 명이 일어섰어요. 의장님, 긴급 동의를 제출하겠습니다. 홍 회장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제청합니다. 다른 주주가 손을 들었어요.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홍 회장 해임에 찬성하시는 분? 주주 대부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압도적인 찬성이었어요. 가결되었습니다. 홍 회장은 즉시 해임됩니다. 의장의 선언에 홍 회장이 주저앉았어요. 안 돼, 이럴 수 없어.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관 6명이 들어섰어요. 홍 회장님,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수사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홍 회장이 뒷걸음질 쳤지만 수사관들이 다가가 팔을 붙잡았어요. 차가운 수갑이 홍 회장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잠깐만요. 홍 회장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수사관들이 홍 회장을 끌고 나가려 하자
홍 회장이 말순의 바지가랑이를 잡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이 멀었어요. 홍 회장이 바닥에 엎드려 애원했어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발요. 말순이 차갑게 홍 회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자네 딸이 내 며느리한테 했던 것처럼 무릎 꿇고 싶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홍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늦었어. 이미 검찰에 고소장 넣었다. 회장님, 단 조건이 하나 있어. 말순이 홍 회장을 쳐다봤어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내 아들 회사 원상복구 시켜라. 계약도 다시 체결하고. 네, 당장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 사과문 올려라. 인터넷에 크게. 알겠습니다. 홍 회장이 고개를 조아렸어요. 그게 자네한테 줄 수 있는 유일한 잡이다. 말순이 뒤돌아섰습니다. 수사관들이 홍 회장을 일으켜 세워 끌고 나갔어요. 홍 회장의 울부짖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주들이 말순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회사가 정리됐습니다. 별 말씀을.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말순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선 말순은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창밖으로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김 실장이 다가왔어요. 명예회장님, 민호 대표님께 연락드릴까요? 그래, 전화해봐라. 김 실장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 대표님, 명예회장님이십니다. 김 실장이 전화기를 말순에게 건넸어요. 민호야. 어머니. 전화기 너머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 끝났다. 홍 회장 구속됐고 계약도 원상복구될 거야. 정말입니까, 어머니? 민호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 이제 걱정 마라. 어머니. 감사합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순은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홍건설 본사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홍 회장 구속 소식이 언론에 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홍 회장 구속, 비자금 200억 원 조성혐의 대성 유통과 전면전, 결국 무릎 꿇은 홍 회장. 뉴스 속보가 연달아 터졌어요. 인터넷에서는 환호성이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갑질 처벌됐네. 박말순 회장 멋있다. 이게 진짜 사이다지. 댓글이 수만 개씩 달렸어요. 한편 민호의 회사에는 계약 체결 요청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민호 대표님, 저희랑 거래하시죠? 대표님, 홍건설 측에서 사과 전화 왔습니다. 격리 과장이 화난 얼굴로 보고했어요. 민호는 사무실 의자에 앉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지은이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여보, 다 잘 될 거야. 응. 어머니 덕분이야. 민호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순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명예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실장이 운전하며 말했어요.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말순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아. 직원 보호 제도도 만들어야 하고. 네, 명예회장님. 차는 석양을 등지고 달렸어요. 말순은 창밖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을 닦아준 오늘, 말순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돈도 권력도 중요하지만 가족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요. 말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지은이라고 떴어요. 여보세요, 지은아.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사는 무슨, 우리 가족인데. 말순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어머님,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말순은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끝났어요. 이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정리된 한 달 후, 대성백화점 1층 로비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고객 갑질 근절 캠페인, 직원 인권이 최우선입니다라는 문구였어요. 로비 곳곳에는 직원 보호 정책을 안내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매장 직원들의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어요. 지은도 명품관 매니저로 복귀하여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손님, 이쪽 제품은 다음 주에 입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럼 예약해 둘게요. 고객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예전 같은 무리한 요구는 사라졌습니다. 매장 구석에서는 신입 직원이 선배에게 물었어요. 선배님, 요즘 분위기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럼 명예회장님이 직접 제도를 바꾸셨잖아. 이제 갑질하는 손님 오면 바로 퇴출이야. 정말요? 응, 지난주에도 한 명 나갔어. VIP였는데도. 선배 직원이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편 지방 물류창고에서는 박 점장이 박스를 나르고 있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박 씨, 빨리 안 움직여. 창고 관리자가 소리쳤어요. 네, 네. 박 점장은 허리를 숙이고 박스를 옮겼습니다. 명품관 점장에서 창고 노동자로 전락한 신세였어요. 쉬는 시간에 박 점장은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대성백화점 기사를 발견했어요. 대성백화점 직원 인권 보호 모범 사례로 선정. 박 점장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같은 시각 말순의 집에서는 조촐한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미역국과 잡채, 전이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민호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이것 봐라. 꽃은 왜 사왔어? 말순이 웃으며 꽃다발을 받았어요. 어머니, 이것도 드려요. 민호가 액자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감사패였어요. 이게 뭐냐? 어머니 덕분에 회사가 위기를 넘겼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성장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홍건설 사건 이후로 거래 요청이 쏟아졌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그래, 잘됐다. 앞으로도 정직하게 일해라. 말순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지은이 부엌에서 케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케이크 준비했어요. 아이고, 케이크까지. 너무 과하다. 말순이 손사래를 쳤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말순은 손뼉을 치며 흥겹게 웃었어요. 어머님, 소원 빌으세요. 그래. 말순이 눈을 감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후하고 불었어요. 어머니, 무슨 소원 비셨어요? 비밀이지. 말순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나누어 먹으며 담소를 나눴어요. 어머님, 그런데 저희가 드릴 게 또 있어요. 지은이 쇼핑백을 꺼냈습니다. 뭐냐? 이거요. 지은이 쇼핑백에서 옷을 꺼냈어요. 재래시장에서 산 편안한 무명 옷이었습니다. 백화점 명품 아니고 시장에서 샀어요. 어머님이 이런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서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참. 말순이 옷을 받아들고 눈시울을 붉혔어요. 이게 명품보다 훨씬 좋다. 말순이 옷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뭔데? 어머니 은퇴하셨잖아요. 이제 편히 쉬셔야죠. 갑자기 왜?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어요. 혼자 계시지 마시고요. 민호의 말에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혼자 사는 게 편해. 하지만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라.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대신 자주 놀러 와라. 그거면 충분하다. 민호와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케이크를 다 먹고 나서 말순이 서재에서 서류를 가지고 나왔어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할 거다. 말순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대성유통 지분 사회환원 계획서야. 민호와 지은이 눈이 커졌어요. 사회환원이요? 그래. 내 지분 절반을 사회에 기부할 거다. 어머니. 민호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말순이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감정 노동자 치유를 위한 재단을 만들 거야. 이름은 지은 재단. 제 이름이요? 지은이 놀라서 물었어요. 그래. 내가 당한 일을 다른 직원들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순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재단에서 감정 노동자들 상담도 해주고 법률 지원도 해줄 거야. 어머님,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지은아, 내가 이사장 맡아라. 네, 제가요? 그래. 내가 직접 겪었으니까 직원들 마음을 제일 잘 알잖아. 말순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너는 강한 사람이야. 말순의 말에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생각했다. 우리 며느리. 말순이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호도 어머니와 아내를 안았어요.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말순과 지은은 백화점 지하 푸드코트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떡볶이와 순대, 튀김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김말이 드세요. 지은이 김말이를 집어 시어머니 접시에 놓았어요. 아이고, 고맙다. 말순이 김말이를 집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역시 여기 김말이가 제일 맛있어. 그쵸? 두 사람은 담소를 나누며 음식을 먹었어요. 지나가던 직원들이 두 사람을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명예회장님, 안녕하세요. 그래, 수고해라. 말순이 친근하게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권위적인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할머니와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튀김 더 드실래요? 그래, 튀김 2개만 더 시켜라. 네. 지은이 일어나 카운터로 갔어요. 말수는 혼자 앉아 푸드코트를 둘러봤습니다. 직장인들, 학생들, 노인들이 옹기종기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순도 이제 그들 중 한 명이었어요. 지은이 튀김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오징어 튀김이요. 아이고, 고맙다. 말순이 튀김을 집어먹으며 웃었어요. 지은아, 너 요즘 일은 어떠냐? 좋아요, 어머님. 예전보다 훨씬 일하기 편해졌어요. 그래, 다행이다. 말순이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네, 어머님. 2사람은 다시 음식을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정겨운 시간이었습니다. 푸드코트 한쪽 벽면에는 TV가 걸려 있었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성유통, 감정 노동자 지원 재단 설립, 업계 최초 박말순 명예회장, 지분 절반 사회 환원 선언,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말순 회장은 진정한 부자의 품격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말순이 TV를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어요. 별로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튀김 맛있어요? 그럼 여기가 제일 맛있지. 말순이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2사람의 웃음소리가 푸드코트에 퍼졌습니다. 따뜻하고 정겨운 웃음이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2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누구도 저 할머니가 업계의 전설이라는 걸 알아채지 못했어요. 말수는 그게 좋았습니다. 화려한 회장실보다 이런 평범한 순간이 더 소중했어요. 어머님, 다음 주에 재래시장 갈까요? 같이 장 보러요. 좋지, 가자. 그럼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반찬 만들어 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최고다. 말순이 며느리의 손을 토닥였어요. 석양이 백화점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2사람을 비추었어요. 말순은 며느리와 마주 앉아 순대를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돈도 권력도 중요하지만 이런 소소한 행복이 진짜 부라는 거리요. 어머님, 뭐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 저도요, 어머님. 지은이 환하게 웃었어요. 2사람은 다시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푸드코트 한쪽에서 한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지나가다 말순을 보고 웃었습니다. 말순도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화면이 천천히 2사람의 다정한 뒷모습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할머니와 며느리가 나란히 앉아 음식을 먹는 평범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말수는 그걸 온몸으로 증명했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은 가족에게, 직원들에게, 그리고 사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푸드코트의 불빛이 2사람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어요. 말순과 지은의 웃음소리는 여전히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말순 여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화려한 백화점 명품관보다 더 빛났던 건 며느리를 지키려던 시어머니의 투박한 손과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부릴 순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살 순 없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과 마주 앉아 떡볶이 한 접시를 나눠 먹으며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곁에도 그런 소중한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가 말순 여사의 통쾌한 한방처럼 시원하고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